네, 이른바 리딩뱅크, 국내 최대 규모의 은행이죠. 이 국민은행의 비리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지난주에 이례적으로 동시에 3건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갔는데요. 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부 이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민은행 비리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특별검사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금융당국이 특별검사에 들어간 사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네. 먼저 국민은행이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더 받은 대출이자 55억 원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어기고 10억 원만 돌려준 사건입니다. 또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한도가 넘는 대출을 해준 뒤 수수료를 챙겨 비자금을 만든 의혹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 밖에 본점 직원이 국민채권기금을 횡령해 100억 원 상당의 돈을 챙긴 사건도 특별검사 대상입니다. 이렇게 은행 한 곳에서 3건에 대해 동시에 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예. 금감원은 평상시 인력보다 많은 14명을 투입해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민채권기금 횡령 사건, 이거는 지금 팔수록 더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집을 살 때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네, 국책은행이었던 주택은행이 이 업무를 독점을 해왔고 예.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된 뒤에도 2004년까지 국민은행이 이 사업을 담당해왔습니다. 네. 이 채권은 대부분 만기가 5년이고 추가로 5년의 기간이 더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채권을 현금으로 바꿔가지 않으면 다시 국고로 돌아가게 되는데 종종 만기일을 잊어버려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이번에 적발된 국민은행 박모 차장은 소멸시효가 다 된 채권을 위조한 뒤에 영업점에 있는 공모자들과 짜고 돈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3년 넘는 기간 동안 100억 원 정도를 횡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차장은 바로 신탁기금본부 안에 있는 주택기금부 소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였던 것이죠.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조 수법도 매우 좋았겠다고 합니다. 예. 컬러 프린터를 사용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이러한 범행을 단속해야 할 감찰반 직원까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의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횡령 사건의 규모도 처음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는 약 90억 원 정도를 예. 횡령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횡령 규모가 훨씬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90억, 3명 정도가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100억 원이 넘고 연루자도 수십 명, 10명 이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규모가 커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더 드러난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 역시 조사가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일파만파인데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군요. 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횡령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박모 차장이 횡령한 금액이 100억 원 정도라고 생각할 때 네. 위조한 채권이 대부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단위입니다. 그야말로 수백 차례 넘게 위조된 채권을 만들어서 영업점을 찾아가서 돈을 바꿨다는 것인데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동조자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국민은행장이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네. 이건우 국민은행장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출입 기자들에게도 약 한 1시간에서 50분 정도 앞두고 이 사실이 알려질 정도로 그야말로 급박하게 진행됐는데요. 이 행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객에게 피해가 있다면 철저히 배상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행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내부적으로 횡령수가 하고 은행장인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2만 2천여 직원 모두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네, 국민은행은 또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임직원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록 KB금융그룹 회장도 어제 오전에 열린 김장 행사에서 뼈를 깎는 쇄신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리딩뱅크로 불렸던 국민은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고객 신뢰도도 지금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네, 리딩뱅크를 말 그대로 자부해 왔었죠. 국민은행에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파문이 커지자 신재용 금융위원장도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과 함께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신재용 금융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내부 규율에만 완전히 맡겨놓고 있는 그러한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법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고질적인 문제인 관치금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행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과 가까운 인사가 경영진으로 임명됩니다. 이렇게 자리 배분의 수단으로 이용되다 보니 결국 내부 발전 없이 부실과 비리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의 말입니다. KB 지주로 전환되면서부터 관치 KB가요. 관치 놀이터가 됐었죠. 이제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조직을 장기적 안목에서 보지를 못합니다. 단기적 성과 만능주의로 전락을 하게 만들었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그 국민은행 출신과 주택은행 출신을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역시 국민은행을 속으로 굼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소비자 단체들도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국민은행의 비리 부실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KB금융과 국민은행 전현직 그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요.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과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을 고발하고 이명록 KB금융 회장과 이건우 국민은행장 사퇴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일단은 제대로 파헤쳐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금융당국 조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3건에 대한 동시 특별검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횡령건과 관련해서 그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채권을 모두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은 최근 5년 사이에 만기가 다가와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바꿔간 채권 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60만 장 정도 되는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60만 건을 살펴보고 의문점이 발견되면 예전에 근무한 직원까지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한과 우리은행 등 국민주택 채권을 운용하는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은행 비리 파문 경제부 이지은 기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